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업 마케터가 알려주는 매출 올리는 방법 네이버 검색 광고 편. 자, 1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 시간으로 파워링크 유형의 사이트 검색 광고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파워링크 유형의 사이트 검색 광고를 직접 운영하실 수 있도록 네이버 검색 광고 따라하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제작을 결정하였고요. 영상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몇 번만 따라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직접 운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어렵지가 않으니 시간을 갖고 공부하셔서 직접 운영 광고주가 돼서 5%의 광고비도 다시 돌려받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창에 왔고요. 자,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로 가는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아랫부분으로 스크롤해서 내리면 여기 보시면은 비즈니스 광고라고 보이시죠? 비즈니스 광고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검색창에서 네이버 광고를 검색합니다. 자, 네이버 광고를 검색하면 자, 네이버 광고가 보이고요. 네이버 광고로 들어가셔서 네이버 광고로 들어가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광고고요. 여기 이 네이버 광고 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비주 쿠폰이라고 해서 5%의 그 광고비를 돌려주는 그 비주 쿠폰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 서머리 정도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광고 시스템으로 저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이제 네이버 광고, 전체적으로 네이버 광고를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광고 시스템으로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광고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화면이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이 광고는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광고고, 여기서 새로운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캠페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광고 캠페인을 만들고, 자, 두 번째는 광고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키워드를 선정해서 입력을 하고, 자, 네 번째는 소재, 광고에 대한 소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확장 소재. 확장 소재까지 처음에 캠페인을 만들고 캠페인 안에 세부적인 광고 그룹을 만들고 광고 그룹별 키워드를 선정해서 소재를 달고 확장 소재를 달면 기본적인 세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여기 보시면 새 캠페인 광고 만들기나 새 캠페인을 들어가시면 새로운 캠페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캠페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새 캠페인 생성 보이시죠? 자, 캠페인의 유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링크 유형,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유형 이렇게 5가지로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네이버의 기본적인 광고 스타일인 기본형 검색 광고 파워링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캠페인 이름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캠페인 이름은 샘플로 우리가 패션 브랜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패션 브랜드라고 캠페인 이름을 정하고 다음으로 하루 예산을 정합니다. 자, 하루 예산은 우리 브랜드, 우리 업체가 한 달 동안의 광고비를 얼마 정도를 쓰겠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30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았다면 하루에 자, 만 원의 광고 비용을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루 예산을 10,000원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시 백천 만원을 사용을 하는 걸로 입력을 하고요. 자, 이제 업체마다 다르겠죠. 예, 큰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1,000,000원을 쓴다든지, 한 달에 1억을 쓴다든지, 예, 한 달에 뭐 100만원을 쓴다든지, 예, 각 브랜드마다, 업체마다 그 상황에 맞게끔 광고 전체 월별 예산은 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예산을 균등 배분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예, 예산을 균등 배분합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자, 하루 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광고를 집행한다 라고 했으면, 거기에 이 10,000원이라는 금액을 예, 골고루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까지가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으면, 그게 만약에 10단계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10시간 동안 광고할 때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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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씩 1,000원씩 이렇게 예, 분배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예산을 균등 배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9시 때에 클릭이 워낙 많이 나와서 9시 때에 이 10,000원이 다 소지가 될 수가 있고, 뭐 10시까지 이 만원이라는 금액이 다 이제 예, 비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 시간에는 광고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골고루 광고를 이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균등 배분하는 겁니다. 저희도 한번 예산을 균등 배분하는 걸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고급 옵션. 자, 고급 옵션은 광고 노출 기간을 설정하는데요.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 자, 광고를 설정을 해 놓으면 예, 네이버에서 광고를 평가를 하고 예, 컨펌이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광고가 쭉 나가는데, 광고 비용이 예, 소진이 안 된다면 계속 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설정하겠다라는 것은요,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설정하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11월 1일부터 12월 1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이벤트를 진행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 한 달이 지나면은 예, 광고 비용이 이제 광고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해서 이틀 동안만 뭐 광고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기간 동안만 광고를 하려면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종료 없이 계속 노출하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은 추적 기능입니다. 자, 이 추적 기능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런 홈페이지에 고객이 유입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 예, 뭐 1페이지가 있고 2페이지가 있고 3페이지가 있고 뭐 많이 있을 텐데, 1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고, 2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고, 3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고객이 이탈했으며 이 페이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한 얼마 정도가 됐고, 어떤 페이지에서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냐.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장바구니를 담았다든지, 아니면 문의 전화를 걸었다든지, 아니면 뭐 결제를 했다든지, 그렇게 전환 스크립트를 또 심어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사이트에 대한 예, 디테일한 그런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이트 내에 스크립트를 심어놔서 예, 그 고객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은 현재는 전환 추적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예,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면 그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예,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장 후 닫기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요, 패션 브랜드라는 새로운 캠페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고
또 다른 캠페인을 만들려면 계속 새 캠페인을 눌러서 또 다른 캠페인으로 2개, 3개, 4개 계속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새로 이제 만들게 된 패션 브랜드라는 캠페인 내에서 광고 그룹을 또 만들으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패션 브랜드를 클릭하고 보시면 새로운 광고 그룹,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캠페인을 만들고 광고 그룹을 만들고 키워드를 만들고 소재를 만들고 확장 소재를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새 광고 그룹에서 광고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자, 패션 브랜드라는 캠페인 내에서 이제 광고 그룹을 만듭니다. 자, 광고 그룹을 예를 들면은 여성복, 패션 브랜드라는 캠페인 안에서 여성복이라는 광고 그룹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그룹으로 이제 그 연결될 URL을 선택해야 되겠죠? URL은 임의적으로 제가 하나 선택을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PC하고 모바일 웹사이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PC가 있고 모바일이 있을 때 별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별개로 운영을 할 때는 PC 모바일 웹사이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를 하고 별도로 따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PC로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 입찰가는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동 입찰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동 입찰을 설정을 해 놓으면 네이버에서 키워드별로 자동으로 입찰가들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루 예산, 광고 시스템이 하루 예산 내에서 클릭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광고 노출 여부와 광고 그룹의 기본 입찰가를 조정합니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광고 노출의 향상은 많이 될 수는 있으나 어쨌든 불필요한 광고 노출이 또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직접 설정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나중에 입찰가를 바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자, 하루 예산, 아까 광고 캠페인 내에서 하루 예산을 10,000원으로 설정을 했고, 광고 그룹이 예를 들어서 광고 그룹이 A, B 2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룹별로 5,000원씩 5,000원씩 나눠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 그룹 하루 예산도 5,0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광고 예산은 여기 보시면 70원부터 1억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 1억까지 사용하고 몇천만원씩, 하루에 몇천만원씩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유명한 성형외과라든지 뭐 이렇게 광고비를 엄청 많이 쓰는 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클라이언트들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뭐 몇백만원 수준이고요.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뭐 10만원에서 한 1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급 옵션을 눌러 보시면요, 매체를 설정하는데 매체는 모든 매체, 노출 매체 유형 선택, 노출 매체 개별 선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자, 모든 매체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에 나오는 모든 매체에 다 노출이 되는 거다. 그리고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하는 거는 보시면요, PC 모바일 매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PC 매체만 하겠다, 아니면 모바일 매체만 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둘 다 하려면 전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세부 매체 유형은 검색 매체가 있고 여기 컨텐츠 매체가 있습니다. 검색에 사용되는 네이버 매체가 있고 컨텐츠에 사용되는 매체가 있겠죠. 이를테면 컨텐츠의 뉴스라든지 연예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 매체가 요런 컨텐츠 매체고요. 그 컨텐츠 매체의 파트너 매체는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렇게 그 이 미디어들의 기사에서 이렇게 광고가, 검색 광고가 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다 하려면은 모든 매체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나는 파트너 매체를 안 하겠다 라고 하면 파트너 매체만 빼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출 매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 노출 매체들을 쭉 검색하면서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씩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일단은 우리는 모든 매체로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지역 선정인데요. 광고를 노출할 지역을 설정하거나 제외를 할 지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모든 지역을 설정하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고 대한민국 외에 네이버가 노출이 되는 지역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광고 노출 제외 지역 설정은 내가 제외할 지역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여기서 나는 제주도는 빼겠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광고 노출 제외 지역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노출 지역을 설정하는 걸로 한다면 나는 서울하고 인천, 경기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예, 나머지는 다 삭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천, 서울, 경기, 강원도 삭제, 국내 상세 위치가 확인 불가한데도 삭제하겠다. 대한민국 외에도 삭제하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만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노출이 되겠죠. 이렇게 3개 지역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모든 지역으로 설정을 할게요. 자, 다음은 요일하고 시간인데요. 요일하고 시간 같은 경우도 모든 요일 다 하겠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시간 동안 계속 하겠다 라고 한다면 모든 요일 모든 시간대를 설정하시면 되고, 노출 요일을 난 결정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사는 24시간 동안 다 나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냥 뭐 다 나가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9시부터 6시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 9시부터 6시를 제외한 이 나머지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없애면 되고요. 모두 적용을 누르면 한꺼번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없앨 거야 라고 하면은 요 집중적인 9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만 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그냥 모든 요일 다 할 거야 라고 하면 모든 요일 다 하시면 되고요. 자, 요일하고 상관이 있거나 시간대별로 상관이 있는 업종들은 이렇게 요일이나 시간대를 잘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 매체는 특별히 설정 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다음, 자,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 이건 뭐냐면 지금은 100%대 100%로 됐습니다. 예, 우리의 광고가 PC하고 모바일을 똑같은 비중으로 노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00%로 두시면 되고, 우리는 PC는 뭐 한 120%로 가고 모바일은 뭐 한 80%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PC 쪽이 조금 더 모바일보다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거를 이제 그 설정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대부분은 뭐 그냥 100%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노출 방식, 성과 기반 노출, 동일 비중 노출, 두 가지가 있는데, 성과 기반 노출, 동일 비중 노출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소재는요, 저희가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번 소재, 2번 소재, 3번, 4번, 5번 소재를 5개를 이제 노출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소재가 가장 이 노출이 잘 돼요. 그러면 얘는 뭐 노출이 한 50% 정도 되고, 얘 10%, 얘 10%, 얘 10%, 얘 2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출 비용이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이렇게 노출이 됐어. 그러면 다음 달에는 얘가 더 많이 노출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가 성과 기반의 노출이고요. 동일 비중 노출은 항상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노출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고 그룹까지 저장 후 닫기를 누르고, 그러면 광고 그룹이 생성이 됐죠. 자, 패션 브랜드라는 캠페인 내에
패션 브랜드 여성복이라는 광고 그룹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고 그룹까지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 그룹으로 들어가서 키워드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키워드가 여기 보시면 등록된 키워드가 없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새 키워드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그 새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키워드를 이제 하나씩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광고 그룹 기준 연관 키워드. 저는 지금 이제 네이버 광고를 계속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하고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키워드를 얘네들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추천을 해주는 거죠. 제가 하는 비즈니스랑 거의 비슷한 것들, 그리고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 이거는 이제 내가 직접 연관 키워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복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회를 누르면 여기서 이 여성복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쭉 이렇게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성복 이거 뭐 추가하겠다 그러면 여성복 추가, 롱 원피스 추가, 여성 의류 추가, 셔츠 원피스, 뭐 여자 쇼핑몰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추가를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여기서 블라우스, 그리고 티셔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선택을 해서 키워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6개의 키워드가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롱 원피스, 블라우스, 여성복, 여성 의류, 여성 쇼핑몰, 티셔츠, 이렇게 6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입찰가가 있어요. 근데 입찰가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70원이라는 입찰가는 가장 기본적인 미니멈 입찰가이기 때문에 이 입찰가를 변경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품질 지수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 품질 지수는 네이버를 처음 시작해서 키워드를 이제 등록을 해 놓으면 이 품질 지수가 7칸 중에 4칸이 기본으로 형성이 돼서 노출이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한 달 동안 네이버에서 이 품질 지수를 분석을 해서 다음 달에 이 품질 지수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7개도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품질 지수가 별로 안 좋다고 하면은 이게 3개로 줄어들 수도 있고 2개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품질 지수는 뭐냐? 자, 품질 지수는 우리 이 사이트가, 내가 이 검색 광고를 하는 이 사이트가 지금 이 고객들이 검색을 하는 이 키워드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이트가 예를 들면은 뭐 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고객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이트에서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머물고 있느냐 라는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이 품질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품질 지수를 잘 관리하시면 되고, 항상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를 이제 운영을 할 때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제 물음표가 있잖아요. 물음표를 보시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도움말을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이 도움말이 이렇게 열려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도움말을 봐서 품질 지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 높은 순위가, 노출 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광고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품질 지수에 의해서 이렇게 3가지의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1000원이라는 키워드, 똑같은 1000원이라는 키워드로 A 브랜드가 있고 B 브랜드가 있을 때, A 브랜드는 품질 지수가
5칸이고 B 브랜드는 품질 지수가 4칸이면 똑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A 브랜드가 먼저 나오고 그 밑으로 B 브랜드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광고가 노출되는 그 페이지라면 A 브랜드가 만약에 이 5번째 노출이 됐다면 B 브랜드는 다음 페이지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B 브랜드는 고객들한테 노출률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항상 이 품질 지수는 신중하게 항상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등록을 했으니까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입찰가를 한번 바꾸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키워드 6개를 전체 선택을 다 하고 입찰가 변경에서 입찰가 일괄 변경이 있고 개별 변경이 있는데 입찰가 일괄 변경은 6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입찰가를 일괄적으로 다 변경을 하는 것이고 입찰가 일괄 변경이 아니라 취소를 누르고요. 입찰가 개별 변경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PC 최소 노출 입찰가, 모바일 최소, PC 중간, 모바일 중간.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한 페이지에 네이버에서 PC에서 원피스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10개의 키워드가 나온다면 이 10개의 키워드에 최소한으로 포함되게끔 노출되게끔 하는 거가 이 PC 최소 노출 입찰가고요. 중간은 한 중간 정도에 노출되게끔 하는 거가 자동으로 그렇게 세팅이 됩니다. 키워드 이 금액이 입찰가 금액이 자동으로 매번 세팅이 되는데 자 100%는 아니다 라는 거 그거는 이제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모바일 최소 노출 입찰가, 모바일 중간 입찰가. 자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밑에 거 PC 통합 검색 1위 평균 입찰가 요거를 눌러 보시면 자 1위부터 15위까지 모바일은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광고 예산에 맞게끔 설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1위로 해가지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여기 현재 입찰가는 70원이지만 변경할 입찰가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1위 평균 입찰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조회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셨죠? 금액이 기본적으로 70원짜리 입찰가가 820원, 1030원, 550원 다 바뀌게 됐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은 자 1위 평균 입찰가로 지금 다 바뀐 겁니다. 자 우리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있다면 1위로 그 입찰가를 선정을 해서 항상 네이버 노출에서 우리는 상단에 위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평균 1위 입찰가로 그 입찰가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한 5위 정도로 갈게 라고 했을 때 5위로 변경을 하면 지금 이 금액이 1위 입찰가에서 5위 입찰가로 바뀌게 됩니다. 자 5위 입찰가로 바뀌었죠. 더 적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는 좀 많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기서 계속 바꾸시면 돼요. 자 10위까지로 하면은 더 줄어들고 15위까지 하면 더 줄어듭니다. 근데 15위와 10위가 별 차이가 없다면 한 10위 정도로 하는 거가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거는 뭐냐면 자 네이버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 광고가 상단에 이제 10개가 뜨고요. 밑에 이제 비즈 사이트로 해서 5개가 떠서 총 15개의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개의 광고 노출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5개가 뜰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기사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쇼핑 검색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얘가 한참 밑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키워드마다의 그런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어떨 때 내가
1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10이 밑에 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여성복으로 검색을 했을 때 파워링크 광고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딱 10개가 나오고 있죠. 예. 여기 지금 이제 총 위에서부터 10개가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광고는 뭐냐? 이 광고는 자 파워 상품 광고라고 해가지고 이건 키워드 이 파워링크 검색 광고가 아니라 이거는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입니다. 자,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고 파워링크 광고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으로 해서 쭉 내리면 10개까지의 광고가 여기까지 나왔고 그 밑으로 네이버 쇼핑이 나옵니다. 네이버 쇼핑이 나오고 플레이스가 나오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이 비즈 사이트가 나오죠. 자, 중간에 뭐가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10개, 중간에 컨텐츠들, 밑에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개가 노출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비즈 플레이스가 나오고 네이버 쇼핑이 나왔는데 이 네이버 쇼핑에도 많은 컨텐츠의 상품들이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광고가 있고 광고가 있어요. 얘 두 개가 광고고 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노출이 된 겁니다. 자, 이 자동으로 노출된 거는 왜 노출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고객들이 많이 클릭을 하고 고객들이 많이 보고 고객들이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들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네이버도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노출이 되는 거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택한 입찰가를 저장을 해 볼게요. 한 12 정도로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닫기를 누르고 돌아가기를 하면 여기 현재 입찰가가 지금 변경된 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롱 원피스 450원 70원짜리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자, 이렇게 그 입찰가 키워드 입찰가를 이제 선정을 한 것까지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소재와 확장 소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재는 저희가 지금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놨고요. 네, 소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소재 부분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소재를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소재가 지금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예, 소재를 등록해 보세요. 새 소재로 들어가서 소재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소재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소재를 입력하고 제목을 입력하고 설명을 입력하고 표시 URL, PC 표시 URL, 모바일 표시 URL, 연결 URL. 자, 표시는 우리 그 사이트의 표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은 여기 홈페이지 내에서의 다른 어떠한 하나의 카테고리에 있는 그 페이지를 표시 URL로 설정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과 이 설명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경쟁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서 여성 패션이라고 만약에 쳤을 때 여성 패션 하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제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표시 URL이 되고 요 부분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LF몰 여성 패션 장바구니 통째 3.3만원 할인 명품 브랜드부터 요즘 핫한 브랜드까지 여기 LF몰 핫딜 플러스 첫 구매 패션 여성 패션 그리고 이것들도 확장 소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연동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브랜드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모니터링을 좀 한 다음에 우리 브랜드에 맞는 걸로 제목과 설명 그리고 뭐 확장 소재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서 소재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제목 여성 패션, 귀엽고 이쁜 여성 의류, 여성 복. 예. 지금 보시면 여기가 15자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여성 패션이라는 거를 여성 복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자, 설명도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설명은 2021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고요. 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표시 URL, 연결 URL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여성 패션, 귀엽고 이쁜 여성복, 사이트 표시 URL, 밑에 설명. 예, 모바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여기 이 샘플이 이렇게 나오니까 등록할 때 여기를 보시고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키워드 삽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키워드 삽입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 삽입을 눌러 보시면요, 이 키워드 삽입의 기능은 언제 사용이 되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귀엽고 이쁜 여성복이라고 해놨는데 여성 패션, 귀엽고 이쁜 여성복. 자, 띄어쓰기까지 15자입니다. 예, 그쵸? 자, 여성 패션 4개, 5개, 6, 7, 8, 9, 10, 11, 12, 13, 14, 15. 예, 15자의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고객이 이 여성 패션이 아니라 가을 여성 패션이라고 하면 두 글자가 이제 초과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을 여성 패션이라는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성 패션이라는 이 키워드로 대체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자가 넘었을 때, 예, 45자가 넘었을 때 그 고객이 검색한 키워드로 대체해서 나가게 되는 게 이 키워드 삽입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예, 이건 키워드 삽입을 넣었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네, 트렌드한 여성복이라고 예, 여기다 중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 후 닫기를 하면은 여기 소재가 등록이 됩니다. 자, 소재는 이제 검토 중으로 나오고요. 여성 패션, 귀엽고 이쁜 여성복, 2021 스타일리시, 트렌드 여성복, 감성템, 나만의 핫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 되겠죠. 자, 소재는 이렇게 하나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등록을 하면은 예, 5개까지 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소재를 등록한 다음에는 확장 소재를 등록해야 되는데 확장 소재는 들어가 볼게요. 자, 확장 소재를 등록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를 눌러서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하는데 확장 소재를 눌러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이렇게 확장 소재들이 나옵니다. 예, 전화번호도 누를 수가 있고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계산, 추가 문구, 뭐 이미지 링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자, 다시 한번 이 창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확장 소재가 어떤 거냐?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 여기 지금 확장 소재입니다. 예, 이렇게 바로 링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 사이트의 슈즈 부분,
남성 의류 부분, 여성 의류 부분, 명품 부분으로 이게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여기 서브링크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브링크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할인, 행복 특가 최대, 여기는 한 줄인데 여기 두 줄이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요런 것들도 또 확장 소재입니다. 요거는 어떤 확장 소재냐면 추가 제목, 홍보 문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추가 제목이나 홍보 문구, 이런 것도 확장 소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대표적으로 이미지들, 예,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오는 것들도 확장 소재입니다. 이미지형 서브링크, 예,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뭐 이미지 서브링크, 또 서브링크, 가격 링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예, 홍보 문구도 할인. 자, 이번 달 말까지 20%.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번 달 말까지 20%라는 확장 소재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장 소재까지 다는 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이 기본적인 그 분석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은 또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게요. 오늘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만 보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롱 원피스라는 키워드가 품질 지수가 어떻게 되고 노출수가 몇 개가 됐으며 클릭수, 예를 들어서 노출이 1000번이 됐는데 그 중에서 뭐 10번이 클릭이 됐다. 예, 그러면 뭐 한 1%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적인 클릭 비용이 얼마고, 예, 현재까지 총 비용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그 이 분석,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는 13일 날은 어떻고, 11일 날은 어떻고, 10일 날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패션 브랜드죠. 우리가 만들었던 캠페인은 패션 브랜드라는 캠페인입니다. 자, 그 패션 브랜드라는 캠페인에서 광고 그룹이 여성복, 패션 브랜드 여성복이라는 광고 그룹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복이라는 광고 그룹을 들어왔을 때는 다양한 이런 키워드들이, 예,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키워드들에 맞는 소재를 저희가 이렇게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재에서 추가적으로 확장 소재도 이렇게, 예, 달아놓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은요, 캠페인 단에서의 수정은, 자, 패션 브랜드라는 캠페인 단에서의 수정은 요 윗부분에 보면은 캠페인 정보에 이 수정이 있습니다. 요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시면 처음에 캠페인을 만들 때, 예, 그 내용에서 뭐 캠페인 이름이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광고 그룹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광고 그룹으로 들어가서 광고 그룹 정보에서 수정을 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을 누르면 여러 가지, 예, 광고 그룹 단에서 설정을 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비즈머니를 충전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비즈머니 관리에서 아니면 충전하기를 눌러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도구에서 보면은 뭐 키워드를 찾는 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하는 도구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한번 보시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자세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실 때 내가 오늘 거의 현재의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뭐 한 7일 정도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7일 동안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지난 30일 동안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예, 그럼 지난 30일 동안의 데이터들이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조정을 해서 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그 네이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예, 파워링크 유형의 예, 검색 광고를,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올린 이 영상을 보시고 예, 차근차근 한번 따라 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운영을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런 마케팅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